반갑습니다. 동의과학대학교 약제자원과 심혜윤 교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약의 간독성이라는 주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간독성 다음으로 빈번하게 보고되는 신독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약품이든 식품이든 입으로 먹은 모든 물질은 간을 거친다고 배웠으며, 이러한 간의 해독 과정을 통해서 간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일부 지용성 독성 물질들은 쓸개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설이 되지만, 간에서 수용성으로 해독된 독소는 혈류를 통해 신장에서 여과된 후 방광에서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그래서 간독성뿐만 아니라 신독성도 자주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신장의 해부 생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은 콩팥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두 개의 신장이 좌우에 복막의 뒤쪽 그리고 윗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오른쪽이 약간 더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간이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에는 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혈관에 있는 혈액들이 여과되어서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두 개의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를 통해서 배설되는 겁니다. 신장의 해부 생리적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네프론은 사구체, 보음한 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구체는 일종의 세동맥입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했죠. 그리고 동맥과 정맥 사이를 연결하는 혈관을 모세혈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동맥 중에서 가는 동맥을 세동맥이라고 하는 거죠. 신장은 간을 포함한 소화기계 다음으로 많은 혈액을 받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이 걸리게 되고, 그 힘에 의해서 이 세동맥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혈액이 여과되어서 소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변은 보음한 주머니라는 주머니에 받치게 되고 세뇨관을 거치게 되는데, 이 세뇨관에서 요의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사구체에서 여과가 되는 혈액의 양은 1분에 약 125ml 정도가 되는데, 이들 중 99% 이상은 세뇨관에서 주변의 모세혈관으로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면서 요의 농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구체에서 여과가 되지 않는 많은 혈액들은 이 세뇨관에서 분비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분비가 되어 뇨로 배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소변의 양이란 여과량 마이너스 재흡수량 플러스 분비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구체의 여과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구체는 세동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세혈관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혈관이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가는 혈관으로 혈액 안에 있는 산소나 영양소를 조직에 공급하고, 조직에서 생긴 노폐물을 받아들이는 교환 혈관입니다. 일반적인 모세혈관은 이런 가는 틈 사이로 이러한 물질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사구체의 경우 이러한 틈이 좀 더 큰 형태로 창이 나 있는 창모세혈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여과가 좀 더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여과되어서는 안 될 적혈구나
단백질이 이러한 사구체에 염증이 생긴 사구체 신염에서는 여과가 일어나서 혈뇨나 단백뇨가 나타납니다. 또한 단백질이 빠져나가다 보니 교질 삼투압이 줄어들면서 부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당질 대사 이상증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바로 이 사구체 신염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루푸스나 세균간염도 사구체 신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루푸스란 얼굴에 나비 모양의 홍반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러한 신장의 기능이 손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신기능 검사에는 사구체 여과율, GFR이라고 합니다. 사구체 여과율과 콩팥의 청소율이 있습니다. 즉, 사구체에서 얼마나 혈액의 여과가 제대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여과와 재흡수, 분비를 통해서 물질이 배설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지요. 주로 이용하는 물질은 이눌린인데, 이눌린은 바나나 등에 함유되어 있는 다당류인데, 이눌린의 경우 여과는 일어나지만 재흡수나 분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물질입니다. 즉, 이눌린을 통해서 얻은 그 사구체 여과율은 콩팥 청소율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할 때 이눌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혈액 안에 크레아틴이나 요소의 농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크레아틴이란 근육에서 생성되는 물질이고, 요소란 우리가 먹는 단백질을 간에서 대사하고 남은 질소를 간에서 해독해서 만든 물질이 요소입니다. GFR, 사구체 여과율이 저하되었거나 아니면 혈액 안의 크레아틴 농도가 올라갔거나 BUN의 수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의미이고, 이러한 상태를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신부전에서는 신장에서의 독소의 제거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혈액 안에 독소가 남아있게 되고, 이를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신장 대신에 혈액을 여과해 주는 것을 투석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관심사인 한약을 포함한 약물은 사구체에서 여과 후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약물은 여과되지 않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운반 단백질에 의해서 세뇨관으로 분비가 되어 배설, 제거가 됩니다. 약물이 종류에 따라 신독성을 나타내는 부위가 달라지는데, 주로 사구체에 작용해서 여과율을 감소시키거나 세뇨관의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 그리고 세뇨관을 막아버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세뇨관의 독성이 잘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혈액이 사구체에서 여과된 후 세뇨관에서 재흡수에 의해서 혈액이 농축이 되다 보니 이 세뇨관에서의 그 독성 물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세뇨관 독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염증을 발생하는 부위로는 사구체나 이 세뇨관, 그리고 이 사이질, 간질 부분이 있습니다. 한약재의 대표적인 신독성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광방기라는 약재가 잘못 사용되어 신독성이 보고된 사례가 있는데, 광방기의 아리스톨로크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러한 간질 부분에 염증을 유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한약의 신독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성의 주요 원인인 유해 물질들을 어떻게 품질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한약의 간독성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